네 카드 팍팍 긁을 테니 그렇게 알아라.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몹쓸 년, 감히 시애미를 개망신 줘. 승인 거절이라고 뜨잖아. 수많은 인파가 몰린 크루즈 탑승구 앞, 결제가 막혀 쫓겨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미련 없이 그 카드를 분실로 정지시켜버렸거든요. 평생을 만만한 며느리라며 식모 취급하고 돈 많은 동서만 떠받들던 시어머니,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던 며느리의 서늘한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이번에 동창들이랑 가는 크루즈 여행, 내 카드로 아주 팍팍 긁을 거다. 며느리 돈 쓰는 게 시어머니 권리 아니냐? 잔말 말고 카드 한도나 팍팍 늘려놔. 하루 전날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대고 뻔뻔하게 뱉은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를 분실로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 휴대전화가 부서질 듯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 세 글자를 보며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나를, 이 늙은 시어미를 개망신을 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제 고막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크루즈 탑승구에서 카드 승인이 거절당해 입장을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셔서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짐짓 모르는 척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당장 말해. 내년이 내 카드 정지시켰지. 계산대에서 승인 거절이라고 뜨잖아. 내 친구들은 벌써 배에 다 탔는데 나만 돈이 없어서 입구에서 쫓겨났어. 억울해서 내가 미쳐. 시어머니가 바닥에 발을 구르며 숨 넘어가는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어젯밤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싹 다 정지시켰습니다. 제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돌아버렸어. 감히 시어미가 배 좀 타겠다는데 네가 이따위 짓을 해? 며느리가 아니라 왼수다. 왼수.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 제가 알아서 씁니다. 앞으로 제 돈에 손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그 한마디를 차갑게 남기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통쾌한 반격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저는 늘 제 자신을 흑도 백도 아닌 흐릿한 회색이라고 생각하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어중간한 성적에 어중간한 직장 생활을 하며 남의 눈치만 보던 저는 도피하듯 작은 수제 디저트 공방을 열었습니다. 구석진 골목에 자리 잡은 공방에서 매일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을 들여다보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죠. 비가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제 공방 앞에 낡은 트럭을 세웠습니다. 공방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던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굵은 빗줄기를 온몸으로 쫄딱 맞으면서도 자신의 두꺼운 작업복 상의를 벗어 밀가루 포대를 겹겹이 감싸 안고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비 다 맞잖아. 어서 안으로 빨리 들어와요.
제가 빗소리에 묻히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얼굴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쓱 닦아내며 저를 향해 환하게 씩 웃었습니다. 나 젓는 건 괜찮아. 밀가루 젖으면 당신 빵 못 굽잖아. 우리 마누라한테 밀가루가 생명인데 내가 비를 맞고 말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보송보송한 밀가루 포대를 공방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어깨와 등은 다 젖어 옷이 살갗에 들러붙어 있는데도 밀가루 포대 겉면만 툭툭 털어내는 그 우직한 등짝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을 챙겨 다가가며 이 듬직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잖아요.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이래요, 정말. 제가 까치발을 들고 수건으로 남편의 젖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허허, 감기는 무슨. 당신이 방금 구운 따뜻한 빵 하나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제 손에서 수건을 받아들고 다정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은 얼마 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공방의 식자재 유통과 영업을 도맡으며 저와 함께 디저트 브랜드를 키우는 든든한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우리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직한 남편이 제 곁에서 튼튼한 방패가 되어 주었기에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익이 적을 때도 제가 구운 빵과 쿠키를 포장해 지역 보육원에 남몰래 꾸준히 후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얌전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인 동서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의 직업은 사람들의 돈을 굴려주는 화려한 VIP 자산관리사 겸 투자 컨설턴트였습니다. 처음 시가에 인사하러 온 날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고 나타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어머 형님, 매일 그 싼 밀가루나 반죽하셔서 그런가? 손이 쭈글쭈글하고 엄청 거칠어지셨네. 여자 손이 이게 뭐예요? 동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을 힐끗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큰 돈만 만지는 귀한 손이니까 어쩜 피부가 이렇게 백옥같이 곱고 예쁠까? 시어머니가 동서의 손을 덥석 잡고 쓰다듬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집안을 일으켜 세울 재물신처럼 떠받들었고 반대로 돈 없는 저는 대놓고 식모 취급을 하며 부려먹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밤을 꼬박 새워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수제 쿠키를 정성껏 구웠습니다.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쿠키 상자를 시가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도착한 동서가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거대한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웬 촌스러운 상자람? 형님, 이 구질구질한 상자는 도대체 뭐예요? 동서가 뾰족한 인조 손톱으로 제 쿠키 상자를 툭툭 치며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도 안 자고 구운 쿠키예요. 어머니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좋은 재료만 넣고 정성껏 만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서가 상자 뚜껑을 거칠게 열어보더니 미간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휴 냄새야. 이런 싸구려
빵 쪼가리를 어떻게 부모님 입에 넣으라고 가져와요? 이거 완전 몸에 나쁜 설탕 덩어리잖아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며 제 쿠키 상자를 통째로 들어 올리더니 거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거침없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철렁하는 소리와 함께 제 피땀 어린 정성도 쓰레기통 바닥으로 비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재수 씨, 지금 우리 아내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남편이 컵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동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주버님, 매일 트럭 몰고 배달이나 하시니까 위생관념이 없으신가 본데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밀가루 덩어리를 부모님께 어떻게 드려요? 배탈 나면 아주버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의 낡은 티셔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내가 밤새 피땀 흘려 만든 걸 쓰레기통에 처박아. 당장 죽지 못해. 남편이 굵은 핏대가 선 주먹을 꽉 쥐고 동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당장 입 안 다물어. 우리 예쁜 작은 애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너희는 평생 그놈의 빵 쪼가리나 굽고 배달이나 하다가 늙어 죽을 거냐. 백화점에서 엄청 비싼 과일 사온 귀한 재수 씨한테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버선발로 달려나와 남편의 등을 찰싹찰싹 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지독한 수치심에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만 쳐다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편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덜덜 떨리는 제 손을 아주 세게 꽉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우직하고 따뜻한 체온만이 숨막히는 시가 거실에서 저를 겨우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돈을 무기로 삼은 동서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동서는 시가 식구들에게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마구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가에 온 가족이 모이면 동서는 복잡한 투자 수익률표를 식탁에 화려하게 늘어놓고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솔직히 그 구멍가게 같은 빵집에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요? 당장 때려치우세요. 가게 보증금 빼서 저한테 싹 다 맡겨보세요. 제가 1년 안에 그 돈 2배, 3배로 왕창 뻥튀기해 드릴 테니까요. 동서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꼼수 안 부려요. 제 손으로 직접 땀 흘려서 10원 한 장 정직하게 번 돈, 그 돈 아니면 절대 안 믿고 안 받습니다. 제가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형님 고집도 참 답답하시다.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게 고집만 피우면 평생 벼락거지꼴 못 면해요. 평생 그렇게 궁상 떨고 사실 거예요? 동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저를 향해 헛웃음을 날렸습니다. 저랑 제 남편이 매일 새벽 눈 비벼가며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귀한 돈입니다. 저는 눈먼 돈, 불확실한 남의 돈에 함부로 욕심내고 싶지 않으니까 동서나 잘하세요. 제가 동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아휴 답답해. 이래서 가방끈 짧고 없이 배운 사람들은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형님은 평생 옷에 하얀 밀가루 묻히고 가난하게 살 팔자네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동서가 저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 돈 좀 만진다고 위아래도 안 보여. 내 아내한테 당장 그 뚫린 입으로 제대로 사과해. 남편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동서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어디서 행패야. 우리 집에 돈다발 쓸어다 주는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작은 애한테 감히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야. 시어머니가 동서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서며 남편에게 삿대질을 맞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근 동서가 쥐어준 가짜 투자 수익금으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애지중지 매만지며 저를 싸늘하게 흘겨보았습니다. 흥, 됐어. 너희 부부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궁상이나 떨면서 평생 찌질하게 살아라. 내 편안한 노후는 우리 복덩이 작은 며느리가 알아서 다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쳐다보지도 마.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세게 뀌며 식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찬 시동생 역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우리 부부를 한심하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부부는 융통성이 그리 꽉 막혀서 이 험한 세상 어찌 살려고 그럽니까? 형님도 말이야, 맨날 트럭 몰고 배달만 죽어라 하지 말고 재수 씨한테 고개 좀 팍 숙이고 굽실거려서 돈 좀 편하게 벌어봐요. 예. 시동생이 깐족거리며 남편의 속을 벅벅 긁어놓았습니다. 시가 안에서 우리 부부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이자 멍청한 하녀, 아무것도 모르는 머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깊은 수치심에 밤마다 베갯니들 눈물로 적시면서도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었지만 저는 동서의 비정상적인 사치와 초조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썩은 돈의 냄새를 희미하게 맡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화려한 투자 수익률 자랑이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저는 시가에서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말 아침 시가 주방에서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묵묵히 혼자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동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흔들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 달 수익률도 최고점 찍었어요. 제가 어머님 통장에 용돈 두둑하게 찔러 넣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소파에 기대앉아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작은 며느리 덕분에 내가 늙어서 돈방석에 앉네. 시어머니가 박수를 짝짝 치며 동서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형님은 밖에서 고생만 하시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시죠. 제가 불쌍해서 팁 하나 드릴 테니까 쌈짓돈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동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제 등 뒤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땀 흘려 번 돈 아니면 관심 없어요. 제가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련하시겠어. 평생 그렇게 앞침 하나 두르고 굽실거리면서 사세요. 형님 내 수준이 딱 거기까지니까. 동서가 예쁜 찻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수씨 말 조심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태도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고 동서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며 제 억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이 밖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정말 우습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 뻣뻣하기는. 시동생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깐족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서둘러 빠져나와 낡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묵묵히 새로운 디저트 레시피를 개발하는 일에만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따뜻한 버터 냄새와 달콤한 바닐라 향이 가득한 공방 안에서 우리는 매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밤낮 없이 연구해 만든 수제 쿠키와 케이크는 조금씩 동네 맘카페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방금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10건이나 한꺼번에 들어왔어. 남편이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얼른 포장 상자 더 접어야겠다. 제가 앞치마에 밀가루 묻은 손을 닦아내며 남편을 향해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주문량과 따뜻한 고객들의 후기는 멍든 제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진통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희망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시동생이 삐딱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형, 나 이번에 끝내주는 외제차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 1,000만 원만 빌려줘. 시동생이 진열된 마카롱을 허락도 없이 집어먹으며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널 무슨 돈으로 빌려줘. 우리도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재료값 대기 바빠. 남편이 포장 상자를 접던 손을 멈추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 진짜 쪼잔하게 굴래. 형수 빵 팔아서 요새 돈 좀 만진다며. 가족끼리 1,000만 원도 융통 못 해줘. 시동생이 입안에 든 과자 부스러기를 튀기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내 허세 채우고 사치 부리라고 줄 돈 단 한 푼도 없어. 당장 나가.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동생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린다. 평생 밀가루나 뒤집어 쓰고 거지같이 살아라. 시동생이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공방 문이 부서져라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문 알림음으로 경쾌하게 울려야 할 남편의 휴대전화가 취소 알림으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 들어온 주문이 지금 다 취소되고 있어. 제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창백해진 얼굴로 동네에서 가장 큰 맘카페 게시판을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게시판 최상단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붉은색 글씨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악의적인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기 구석에 있는 디저트 공방 완전 최악입니다. 쿠키에서 죽은 벌레가 나왔어요. 애들 먹일 건데 위생 상태가 쓰레기장이네요. 글 아래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듯한 끔찍한 벌레 사진과 함께 저희 공방 간판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사람들의 환불 요구와 악에 바친 비난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끓는 물로 소독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이 이빨을 꽉 깨물고 분노로 하얗게 떨리는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아이디 추적해보니까 어제 낮에 새로 가입한 유령 계정이야. 어제 돈 못 빌려간 시동생이랑 동서가 한 짓이 뻔해.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동서가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어떻게 남의 밥줄을 이렇게 잔인하게 끊어놓을 수가 있어. 제가 남편의 넓은 품에 파고들어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지독한 족쇄 때문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조차 내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피땀 어린 결과물이 얄팍한 허위글 하나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며 저는
뼈저린 무력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자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형제간에 돈 몇 푼 아끼고 야박하게 굴더니 꼴 좋게 천벌을 받는 거다. 내 아들 가슴에 대못 받고 무사할 줄 알았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동서가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조작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악에 받쳐 쏘아붙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우리 귀한 작은 며느리 잡지 마라. 다 너희가 업보를 치르는 거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환불이나 해줘라.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며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제 상처 위로 굵은 소금이 사정없이 뿌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근 동서가 찾아올 때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신경질적으로 쥐어뜯거나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리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시동생이 막무가내로 돈을 빌리러 온 것도 결국 동서의 덩치 큰 투자 자금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치와 초조한 눈빛 뒤에 숨겨진 썩은 돈의 냄새를 똑똑히 맡으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공방에 앉아 환불 처리와 조작된 리뷰 해명 글을 쓰느라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도 곁에서 함께 눈을 비비며 맘카페 운영자에게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부터 저희가 샘플을 보냈던 파티 기획사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번 주말에 진행하는 대형 자선 파티 메인 케이터링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기존 업체가 갑자기 펑크를 내서요. 기획사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최고급으로 완벽하게 맞춰놓겠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꽉 쥐고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디저트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이 모이는 큰 행사였기에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치마를 두른 채 오븐과 싸웠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수십 가지의 디저트를 만들며 우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파티 당일 화려한 호텔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케이터링 부스에서 저는 땀범벅이 된 채로 케이크와 쿠키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하얀 조리복에는 밀가루와 초콜릿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제 손길은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고 분주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웅성거리며 화려한 조명 아래 시선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보석과 한정판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동서가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고급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건 시어머니가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직업이 VIP 자산관리사였기에 이곳에 모인 수많은 상류층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잔뜩 힘을 주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며 디저트가 놓인 테이블 뒤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동서가 샴페인 잔을 들고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제 부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여기 케이터링은 어디 업체가 들어온 거야? 냄새가 왜 이렇게 싸구려 같지? 동서가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작은 며느리처럼 귀한 분들이 먹을 건데
수준 떨어지게 생겼네. 시어머니도 곁에서 거들며 진열된 마카롱을 손가락으로 툭툭 쳐보았습니다. 제가 테이블 밑에서 떨리는 손으로 조리복 끝자락을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동서의 매서운 눈초리가 구석에 웅크린 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가난한 형님 아니세요?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과장되게 소리치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화려한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네, 여기서 케이터링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빵 쪼가리를 들고 와 물을 흐려요. 맘카페에서 벌레 나왔다고 소문난 그 불결한 빵을 귀빈들 입에 쳐넣으려고요. 동서가 팔짱을 끼고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제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동서의 목소리가 제 말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형님, 정말 양심도 없네요. 평생 굽실거리면서 동네 장사나 하실 분이 이런 고상한 자리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기어들어 오다니요. 동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종업원보다 못한 벌레를 보듯 멸시했습니다. 어유 창피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그 더러운 앞치마 벗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라.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수백 명의 비웃음과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발가벗겨진 채로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 뒷걸음질을 치다 실수로 디저트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중후하고 묵직한 목소리에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많은 경호원과 임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남자는 바로 이자선 파티의 주최자이자 메인 스폰서인 대형 F&B 기업의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아양을 떨기 위해 얼른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동서의 명함은 쳐다보지도 않고 환하게 웃으며 곧바로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보육원 천사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이 제 밀가루 묻은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꽉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를 알아보시다니요. 저는 그저 작은 빵집 주인일 뿐인데요. 제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5년 동안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사장님이 보내주신 간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회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회장님은 바로 제가 남몰래 수익금을 쪼개 수제 쿠키를 후원하던 보육원의 최고 후원자이자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곧바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하고 귀한 분이 와 계십니다. 여기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이분이 바로 우리 재단의 가장 빛나는 파트너이자 최고의 인품을 가진 후원자이십니다. 회장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수익이 적을 때도 한결같이 아이들을 위해 매주 밤을 새워 건강한 간식을 구워주셨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표보다 이분의 정직한 땀방울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단상 위 한가운데로 이끌어 올리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순간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귀빈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뜨거운 인정과 진심 어린 갈채에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시동생, 비아냥거리던 시어머니, 그리고 맘카페 조작 사건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저를 종업원 취급하며 모욕을 주었던 동서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인 회장님이 제게 허리를 굽혀 굽신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사람은 충격으로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동서가 당황한 얼굴로 회장님 곁으로 다가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여자는 제 윗동서인데 형편없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장님 자산 관리를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랑 따로 얘기 좀 나누시죠. 동서가 다시 한번 명함을 내밀며 다급하게 회장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이 동서의 손을 싸늘하게 탁 뿌리치며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어디서 사기꾼 냄새가 진동을 하네. 타인의 정직한 땀방울을 비웃고 쓰레기 취급하는 당신 같은 투기꾼과는 단 1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동서의 명함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완벽하게 내쳐버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동서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줍지도 못하고 창백하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경호원, 이 예의 없는 사람들을 당장 파티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달려와 동서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바둥거리며 질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회장님이 직접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우리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은 공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남편이 꼼꼼하게 정리해둔 식자재 입출구, 장부와 위생일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화려한 포장지보다 정직한 땀방울이 훨씬 더 묵직한 법이지.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 앞으로 따뜻한 수제 쿠키와 차를 내어가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부부의 훌륭한 솜씨와 인품이라면 우리 기업의 이름을 걸고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펼쳐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F&B 프랜차이즈 전국 매장에 사장님 디저트를 독점 납품하는 B2B 계약서입니다. 초기 공장 증축 자금도 우리 쪽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묵직한 제안에 저와 남편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맘카페 루머와 자금난으로 밤잠을 설치며 허덕이던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로의 손을 꽉 맞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동서의 상황은 벼랑 끝으로 무섭게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에서 회장님 유치에 처참하게 실패한 동서는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으지 못해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동서가 약속했던 엄청난 고수익을 기대하던 기존 고객들이 하루가 멀다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동서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진 동서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매일같이 불안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다급해진 동서는 시어머니를 교묘하게 조종해 우리 부부가 받은 납품 계약금 중 일부를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형님, 그 계약금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융통 좀 해주시죠. 가족끼리 피도 눈물도 없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천벌 받아요. 동서가 전화를 걸어와 뻔뻔하게 제게 요구했습니다. 그 돈은 회장님께서 공장 시설 늘리라고 지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한 자금입니다. 단 1원도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제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호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앞세워 우리 공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돈 좀 만진다고 이제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냐? 시어머니가 공방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영업시간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차분하게 맞섰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계약 따냈다고 유세 떨지 말고 그 돈 당장 내놔. 성공 기념으로 내 친구들이랑 최고급 크루즈 여행이나 갈 테니까 지갑이나 열어.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더니 억지로 제 신용카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카드 이리 주세요. 제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시어머니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매섭게 흘겨보았습니다. 네 카드 팍팍 긁을 테니까 한도나 넉넉하게 늘려놔라. 내 아들 피 빨아먹고 큰 주제에 어딜 감히 대들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콧방귀를 뀌며 여행사로 씩씩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체념하고 눈물만 훔치며 며칠 밤을 한숨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맹목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가스라이팅이자 호구짓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준 회장님과 매일 밤 등짝에 파스 냄새를 풍기면서도 저를 지켜주는 남편을 보며 제 안에 끓어오르던 슬픔이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공방 불을 끄고 퇴근하던 저는 길가에 서서 망설임 없이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생적인 착취를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제 인생의 가장 단호하고 이성적인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상담원님. 제가 카드를 분실해서요. 지금 당장 정지 처리해 주세요. 제가 수화기 너머로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동서가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폰지 사기의 성벽에도 거대한 균열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식구들을 포함해 동서가 억지로 막고 있던 가짜 투자 수익금 지급일이 도래했지만 약속된 돈은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애야, 왜 이번 달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오니? 내가 그 돈으로 갯돈도 내야 하고 피부과도 끊어야 하는데 빨리 처리 좀 해라.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안달을 내며 재촉 전화를 걸어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전산 오류가 조금 생겨서 그래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넣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둘러대며 급하게 전화를 끊는 꼴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형, 재수 씨가 전화를 안 받아. 내 외제차 할부금 막아야 하는데 이번 달 수익금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시동생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동서를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으며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동서의 거짓된 화려함이 속절없이 무너질 조짐을 보일수록 역설적으로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새롭게 지어질 거대한 공장 도면을 밤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꾹꾹 참고 견디며 쌓아온 분노가 마침내 차가운 이성이 되어 정확하게 그들의 심장을 향해 반격의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지된 카드를 꽉 쥐고 크루즈 탑승구 앞에 섰을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항 시간이 임박해오자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년이 기어코 내 카드를 정지시켰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카드 승인이 거절당해 탑승구 입구에 덩그러니 서 있는 시어머니의 치욕스러운 굴욕이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쓴다고요. 저는 반죽하던 밀가루를 툭툭 털어내며 한치의 동요도 없이 차갑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늙은 시애미를 친구들 앞에서 이따위로 개망신을 줘. 너 2년 내가 가만 안 둬. 시어머니가 터미널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카드 결제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승객들 탑승에 방해되니까 비켜주세요. 보안 요원이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단호하게 경고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거나 내 며느리가 돈 벼락을 맞았는데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해.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발악을 하는 소리에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얌전히 댁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일축하고는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통쾌한 단절과 함께 수년 동안 저를 옥죄던 시어머니의 기생적인 착취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통쾌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어머니 끝없는 탐욕에 나도 이제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졌어. 평생 우리 피 빨아먹고 사실 뿐이야. 남편이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며 어머니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크루즈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알아누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했습니다. 작은 애야, 네가 투자 수익금 당장 입금 안 해줘서 내가 큰애 미년한테 이수모를 당했잖아. 당장 돈 보내라.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서에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금 미치겠으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동서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동서의 화려했던 강남 한복판 투자 사무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투자자가 약속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골프채를 든 채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년아.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다 날리게 생겼잖아. 격분한 고객들이 동서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가의 집기와 컴퓨터를 미친 듯이 때려 부수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가 이번 주까지 어떻게든 융통해서 꼭 입금해 드릴게요. 동서가 머리채를 붙잡힌 채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타인의 정성을 비웃던 동서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모래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서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내 외제차 할부금 어떡할 거야? 네가 굴리던 내 사업 자금은 다 어디 갔어? 시동생이 동서의 뺨을 올려붙이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돈도 다른 투자자들 막느라 이미 다 들어갔어. 나 지금 통장에 단돈 10원도 없다고. 동서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시동생에게 악을 쓰며 발악을 했습니다. 동서의 모든 계좌는 이미 사기 피해자들의 가압류로 꽁꽁 얼어붙어 빈털터리 신세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시가 식구들이 처참한 파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우리 부부는 회장님의 든든한 자본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날아올랐습니다. 회장님이 마련해준 거대한 공장 부지에 최신식 오븐과 포장 라인이 들어섰고 수십 명의 직원이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며 미친 듯이 납품 물량을 맞춰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밀가루 포대를 나르며 하얗게 뒤집어 쓴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벅찬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구운 디저트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 깔리자마자 폭발적인 찬사와 함께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배나 뛰었어. 우리 진짜 해냈나 봐. 남편이 통장 잔고가 찍힌 화면을 보여주며 제 허리를 번쩍 들어 올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통장에 정직하게 찍히는 놀라운 숫자를 보며 우리는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고 짓밟던 시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립에 맑은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짜 명품과 허세로 쌓아 올린 동서의 삶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소리는 제게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통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달콤한 성공에 도취해 있을 무렵 동서는 파멸의 벼랑 끝에서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기 행각이 들통나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쫓기던 동서는 어떻게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악마 같은 모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우리 공장의 위생 상태를 걸고 넘어져 합의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밀린 투자금을 돌려막으려는 끔찍한 발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장 문을 열고 출근하던 남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인터넷 기사 최상단에 우리 브랜드 이름이 떴어.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명 수제 디저트의 배신, 유통기한 지난 썩은 달걀과 폐기 직전 밀가루 사용 충격 고발, 자극적인 붉은색 헤드라인 아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퍼렇게 곰팡이가 핀 빵 사진과 저희 공장 전경이 교묘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식약처와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상세하게 찔러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해? 제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휴대전화를 뺏어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공장 마당으로 식약처 마크가 찍힌 관용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요란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기계 전부 끄고 직원들 뒤로 물러나세요. 조사관들이 무서운 기세로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돌아가던 오븐 전원이 강제로 꺼지고 반죽기가 멈춰서며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조사관님, 이건 명백한 허위 제보입니다. 저희는 썩은 식자재 단 한 번도 들여온 적 없습니다. 남편이 앞을 가로막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사관들은 냉정하게 서류 뭉치와 장부를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동시에 회장님 기업의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전화를 걸어와 쌍욕을 퍼부으며 전량 환불을 요구하는 항의가 폭주했습니다. 너희 같은 쓰레기 업체 때문에 우리 매장까지 망하게 생겼잖아. 당장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점주들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공장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로 시어머니가 커다란 팻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불량식품 팔아먹은 악덕 며느리. 내 크루즈 여행비 내놔라. 시어머니가 공장 정문 앞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확성기로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큰 며느리년이 썩은 빵 팔아서 돈 벌더니 내 여행을 망쳤어. 우리 불쌍한 작은 며느리가 다 덤터기 쓴 거야. 시어머니가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침을 튀기며 거짓 선동을 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동서의 교묘한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시어머니는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우리를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쌓아 올린 우리의 맑은 땀방울이 한순간에 썩은 시궁창에 처박히는 절망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쏟아지는 전화 폭탄과 식약처의 강압적인 조사에 시달리다 결국 코피를 왈칵 쏟았습니다.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제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고 창백하게 누운 남편을 보며 저는 동서를 향해 이성을 잃을 정도의 끔찍한 사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병원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남편 쓰러진 거 보니까 이제 현실 파악이 좀 되시나 봐요. 머리에 푹 눌러쓴 모자 사이로 비죽 새어나온 목소리는 바로 동서였습니다. 내 짓이지. 네가 그딴 쓰레기 같은 기사 조작하고 식약처에 찔렀지. 제가 동서의 멱살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거 나.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지 마. 내가 언론사에 아는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추가 기사 내보낼까? 동서가 제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형님, 이쯤에서 타협하시죠. 제가 언론사 고발 취하하고 맘카페 여론 돌려드릴 테니까 당장 현금 10억만 내놔요. 동서가 파렴치한 거래를 제안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폰지 사기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우리 피땀 어린 공장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 지금 장난해. 우리 남편 피 토하고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감히 돈을 요구해.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동서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쳐봐. 치라고. 형님 폭행죄로 당장 경찰 부르면 남편 옆에 누워있지도 못해. 동서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한 장 줄 것 같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년 그 더러운 가죽을 다 벗겨놓을 테니까 기대해. 제가 옆에 있던 정수기 물을 컵에 받아 동서의 면상에 사정없이 끼얹으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동서가 악을 쓰며 병원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끔찍한지 온몸으로 확인한 저는 이 지옥 같은 모략을 완벽하게 끝장낼 반격의 서류를 움켜쥐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눈이 퉁퉁 붓도록 밤새 울었지만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무너져 내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저는 남편이 평소 결벽증처럼 백업해둔 외장하드와 두꺼운 식자재 입출구 장부를 챙겼습니다. 공장의 24시간을 사각지대 없이 기록한 고화질 CCTV 원본 영상도 품에 안고 곧장 회장님 기업의 본사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떨리는 걸음으로 넓은 집무실에 들어서자 회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언론과 식약처에 보도된 기사는 100%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제보입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제가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회장님 앞에 가져온 자료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런, 사장님 진정하시고 일단 일어나십시오. 저는 사장님의 인품과 공장 위생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다급하게 제 어깨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억울함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병원에 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차마 차를 마시지도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부와 영상을 회장님 앞으로 밀어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돋보기를 고쳐 쓰고 남편이 날짜별, 시간별로 완벽하게 기록한 입출구, 내역서와 영상 파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단 1g의 오차도 없이 폐기물 처리 규정까지 완벽하게 지키셨군요. 회장님이 무릎을 탁 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증거 자료라면 저 악질적인 헛소문을 당장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 법무팀 전체를 사장님께 붙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호출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긴급 소집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개입은 그야말로 태풍처럼 거세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식약처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자마자 공장에 내려졌던 행정처분은 즉각 보류되었고 오히려 우수 위생업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회장님의 막강한 정보망과 법무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제보자의 IP 주소가 동서의 강남 사무실로 특정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제보자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다 보니 아주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제보자가 지금 500억대 폰지 사기로 수배망에 올라와 있더군요. 로펌의 수석 변호사가 제게 전화로 동서의 끔찍한 사기 행각이 완벽하게 꼬리가 밟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서의 얄팍하고 교활한 허위 제보가 완벽한 결백 앞에 부서진 것을 넘어 수백억의 사기 장부까지 통째로 경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틀 뒤 경제범죄수사대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전격적으로 덮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위장하고 해외로 밀항하려던 동서가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결박당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은색 수갑이 차갑게 채워지는 동서의 비참한 모습이 전국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달려갔을 때 동서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맨얼굴로 의자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동서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제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준이 아빠 없이 어떻게 커요. 동서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오열하며 매달렸습니다. 내 남편 피 토하게 만들고 공장 문 닫게 하려고 협박할 때 그 도끼 다 어디 갔어? 그 더러운 입에 당장 조카 이름 올리지 마. 제가 동서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어붙이며 싸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회장님께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제발 고소 취하 좀 해달라고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제가 평생 형님 댁식모로 살게요. 동서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싹싹 빌며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남편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내 피땀은 쓰레기 취급받았어. 네가 뺏어간 그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가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똑똑히 치러. 제가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동서를 경멸하며 경찰관들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고 조사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동서의 사기극 전말이 언론에 낱낱이 공개되자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아 동서에게 바친 전 재산 역시 흔적 없이 증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서의 화려한 명품과 외제차는 모두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만든 역겨운 허상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외제차 할부금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내의 거액 빚더미를 떠안은 채 비참하게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를 옥죄던 거짓과 사기에 짙은 안개가 무자비할 만큼 눈부신 진실의 빛 앞에 완벽하게 박살나며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는 수백억 대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무고죄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죄수복을 입은 동서가 포승줄에 묶여 차가운 교도소 호송차로 올라타는 모습이 뉴스에 생생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동서의 구속으로 시가 집안은 하루아침에 처참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시동생은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 막노동을 전전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작은 며느리가 최고라며 큰 소리치고 저를 벌레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날리고 보증금 없는 허름한 월세방으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애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 앉아 있는데 나 좀 걷어주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늙고 쉰 목소리가 비굴하게 애원하며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넘겨봤더니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제가 병원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그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염치 없이 제 아내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다시는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남편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완벽하고 영구적인 연 끊기를 선언하며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에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의 디저트 브랜드는 식약처의 완벽한 무염의 판정과 더불어 오히려 투명한 위생관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기적 같은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정직한 수제 디저트라는 타이틀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주문이 쏟아지며 우리 브랜드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등했습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은 연일 품절 대란을 빚었고 우리 공장은 주야장천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과거 저는 늘 남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를 튀지 않는 흐릿한 회색이라고 자조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화려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며 모멸감을 참아내던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남편과 제가 매일같이 하얗게 뒤집어 쓰던 밀가루와 묵묵히 흘리던 땀방울, 그 우직하고
정직한 색깔이야말로 저를 지켜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품 백을 휘감고 타인의 정성 어린 수제 쿠키를 쓰레기통에 처박던 동서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썩어 문드러질 역겨운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백화점의 화려한 디저트 코너를 지나쳐도 전혀 기가 죽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를 받아 해외 시장 진출까지 성공리에 이뤄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무료 베이킹 스쿨을 설립했습니다. 주말마다 밀가루 반죽을 조물거리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 제가 받은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환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수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낡은 공방 앞에서 제 밀가루 포대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안아주던 우직한 남편은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든든하고 존경받는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얀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제 짝꿍과 함께 수백만 명의 입가를 미소 짓게 할 따뜻한 빵을 굽습니다.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묵묵히 빵을 굽던 인내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땀방울을 짓밟고 비웃던 오만한 자들의 비참한 파멸을 곁에서 똑똑히 지켜보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오븐 속에서 끝까지 타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은 결국 정직함 뿐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도 가끔 따뜻한 빵을 구우며 땀을 닦을 때면 지난 힘겨웠던 시간들이 조용히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모진 비바람을 꿋꿋하게 견뎌냈기에 제가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세상에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뾰족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흘린 정직한 땀방울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가 함부로 대해 억울하게 홀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남의 시선에 흔들리거나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날이 찾아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일 테니까요. 저 역시 앞으로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더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며 이웃과 넉넉하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